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3월 31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의 3대 석유회사 CEO가 미 하원 청문회 출석 요청을 지금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도의 하원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최근에 치솟고 있는 가스 가격에 대하여 석유회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한 민주당의 전략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가짜 내러티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참가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석유 3사가 모든 이익을 너무 많이 취하여 석유값이 올랐다고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셰일가스와 셰일오일 개발을 멈추게 한 것은 바로 자기들입니다. 따라서 석유가 부족한 나라로 전락한 미국에서는 당연히 석유값이 2배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대다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것이 실제 미국 소비량의 3%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자 이제는 석유 회사에다가 탓을 돌리기 위하여 하원 청문회라는 것을 개최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석유 메이저 회사들도 나름대로 파원이 있으니 안 간 것입니다. 그동안 많이 뜯겼겠죠, 민주당원들한테. 다음 소식입니다. 아주 의지가 강한 힐러리 클린턴입니다. 연방선거관리본부가 힐러리 클린턴과 민주당 전국연합회에 러시아 스캔들에 관한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해드렸습니다. 민주당 전국연합회에서는 오늘 발표하기를 그 벌금을 납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힐러리 클린턴은 아무런 성명 발표도 없이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스캔들을 새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올린 트위터에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보도하여드렸던 내용인 러시아 푸틴에게 헌터 바이든에 관한 모든 기록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고 하였던 그 요청에 대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과 또한 공모를 하여 또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음모론을 슬슬 불어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되면 거의 병적인 수준의 러시아 스캔들 제조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병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지금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이 코로나 양성 반응으로 인하여 격리 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헌터 바이든의 악명 높은 지오그의 노트북에는 미 국방부의 루트 암호화 인증서 또는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암호화가 된 키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키는 20년 이상 지속되는 특이한 장기 만료 날짜가 있었습니다. 이 정보는 지난 몇 주 동안 스위스에서 잭 맥시와 그의 팀들이 수행한 포렌식 수사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지금 많은 언론들은 과연 이 키를 누가 주었으며 또한 이렇게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키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누구냐는 것이 지금 관심의 포인트입니다. 국방부 장관조차도 그렇게 길게 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임기 기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누가 주었을까요? 한편 532일이 지난 오늘에서야 CNN은 헌터 바이든 랩탑이 진품이라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의 수장인 뉴욕타임즈가 진품이라고 인정한 이상에 이제는 CNN도 더 발을 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리조나주 법무부 장관 마크 브루노비치가 지금 주 국무부 장관인 케이티 홉스에 대하여 그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형사조치를 관할 검사에게 지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찰스 카운티 검사인 맥켄타에게 보낸 서식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주 국무부 장관에 대하여 형사소추 책임을 물어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아리조나주에 그간의 부정선거의 원흉이었던 케이티 홉스가 형사 입건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가 슐츠 독일 총리에게 유럽의 기업들이 계속 유로나 달러로 지불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지불 방법은 아직까지 제재 대상을 받고 있지 않는 가스프롬 은행에 유로나 달러를 지불하면 가스프롬이 루블화로 환전하여 러시아로 송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방의 지금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는 바로 일반 은행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재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제재이나 실제적으로는 다 풀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알자지라 소식통에 의하면 오늘 목요일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서 민간인 대피를 위한 인도적인 통로 개방이 이루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목요일부터 민간인들이 대피하는 동안에는 휴전을 러시아군이 선언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마리우폴 시내에서는 일반 민간인들이 대피를 한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조프 민병대가 시내 곳곳에다 지휘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피난길을 오르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지 35일이 지난 오늘 피난민이 지금 400만 명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약 35만 명 남짓하게는 러시아로 지금 피난을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11,000명 정도는 벨라루스로 피난을 하였습니다. 물론 제일 많은 피난민들이 갔던 행선지는 바로 폴란드입니다. 233만 명입니다. 그 다음은 로마니아의 60만 명, 헝가리의 36만 4천 명, 몰도바, 슬로베니아 이렇게 하여 한 402만 명 가까이 지금 피난을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는 알자지라 뉴스에 발표된 것으로 실제적으로 전쟁 이전에 사전에 정보를 알고 피신을 하였던 250만 명 정도는 빠져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4,400만 명의 총 국민 중에 700만 명 정도가 지금 나라를 빠져나간 것입니다. 한편 알자지라가 오늘 발표한 전황에 대한 지도를 보게 되면 마리우폴은 완전히 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르노빌, 수미, 카르키프 등 많은 도시가 지금 장악이 된 것입니다. 나토와 또한 서부 유럽 그리고 미국의 모든 매스컴은 우크라이나군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지도에는 러시아군이 진격을 하여 우크라이나를 깨부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쟁에 관한 뉴스는 항상 양측의 모든 보도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도이치벨레라든가 르몽드지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신문들도 마찬가지 지도를 내놓고 있습니다. 도이치벨레의 한 기자가 쓴 칼럼이 기억이 납니다. 최전선에 서방의 기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은 전세가 불리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던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기자가 덧붙이길 이것은 전쟁이 아니고 특수작전이 맞습니다. 왜냐? 러시아가 기간 산업은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 인터넷, 수도, 가스를 손을 안 대고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전략적으로 맨 먼저 부셔야 되는 것이 방송국과 송전탑, 전기시설, 가스, 그 다음에 수도라고 합니다. 그것을 손대지 않는 것은 러시아 말대로 특수작전이 맞다고 독일의 기자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자는 여러분들이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인터넷을 대체하는지 알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인터넷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이 국방부 차관보로 지금 임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군대에서의 게이와 양성애자를 장려하였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최근에 공화당을 얼빠진 썩은 정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였다가 상하원으로부터 맹비난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화이자에서 근무를 하면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던 여성이기도 합니다. 급진적인 좌편향과 성평등론을 주장하는 그녀가 지금 국방부에서 도대체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염려가 되어집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전해지고 있습니다. 액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좋아하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Die Hard. 바로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하였던 영화이죠. 그 명배우인 브루스 윌리스가 지금 뇌에 이상이 있어서 영원히 은퇴한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뇌에 이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은 없이 단지 뇌에 이상이 있다고 은퇴한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를 좋아했던 많은 팬들을 뒤로하고 음악에서 완전 은퇴를 한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가 약 35대의 고급 차량을 훔쳐서 230만 불의 이득을 취하였던 일당을 검거했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35대 230만 불을 치면 훔친 것이 아닙니다. 아이템의 다양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마리화나 재배지에서 마리화나 400수를 훔쳤다고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리화나 가격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하게 발표가 되고 있지 않고 또한 범인에 대하여 신상 공개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 범인 일당들의 근거는 2달 동안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와 LA 형사대가 잠복 근무 끝에 일망타진하였다고 오늘 전해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